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대선 막판에 최대 변수였던 이 단일화가 결렬된 가운데 이 TV 토론에서는 그 양 후보 간의 그 경제 문제, 대장동 의혹 이런 걸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원희룡 전 지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책 반갑습니다. 만들고 다듬느라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이렇게 짧은 동영상 만든 거 보니까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언제 그렇게 연기력을 키우셨습니까? 막 장난 아니던데요. 아, 진심이세요? 아니면? 진짜요. 진짜 아니요. 놀랐어요. 예, 예. 우리는 네. 좀 그 어색한 그 서투른 연기, 그게 컨셉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어색하고 서투른 연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컨셉으로 살리자.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예. 진짜 연기 같아요. 전 일부러 그래요? 예.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게 아니 근데 최대치다. 그 이준석 대표랑 두 분이 하시는 걸 보면 네. 이제 계속 늘어서 네. 나중에는 진짜 막 웃기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 오늘 오시면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TV 토론 이야기인데, 네. 지난번 TV 토론을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뭔가 엄청나게 긴장이 올라서 이렇게 되게 심하게 공격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실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좀 대통령답게 네, 네. 좀 사람이 좀 커 보이게 네. 이런 게 그동안 또 태도 점수도 많이 그렇죠. 좋았거든요. 네. 그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제 계속 서로 공방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 택도 없는 이게 속에서 좀 치밀어 오르시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것도 오히려 놀라야 되는데. 더 좀 점잖게 예의 있게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훨씬 더 좋게 볼 텐데 하는 그게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그동안 좀 일치월장 네. 발전한 네. 그 준비한 실력과 내공을 네. 그 100%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네. 한 80%밖에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죠. 그러니까 당초 작전은 그보다 훨씬 크고 너그럽게 하려고 하셨는데 자극을 좀 받으셔서 작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바램. 바램.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토론하고 나서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윤 후보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의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뭔가 하여튼 두 분에게 다 안 좋은 마이너스가 되는 약간 그런 글쎄요. 토론 그 장면이었던 것 전례가 같아요. 예. 좀 자연스럽다기보다 일부러 하는 전례 같은, 그래서 예. 마음의 앙금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예, 있었어요. 그것도 단일화의 여파였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네. 저 위에 전망대에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 자체가 근데 윤 후보한테는 좀 마이너스 점수가 꽤 갔던 것 같아요. 안 후보가 저렇게 하니까 둘 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원본부장님이 경선 때 이 대장동 일타 강사 이걸로 떠오르셨는데 오늘 대장동 얘기 한번 얘기해 보죠. 이 TV 토론에서도 대장동 갖고 굉장히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녹취록 얘기하면서 윤석열 죽어라고 했다는 그 김만배 씨의 말을 갖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그 김만배 씨랑 윤석열 후보랑 뭔가 가까운 사이고 뭔가 엮여 들어갈 게 있는 건가요? 그걸 갖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윤석열 게이트다 막 이렇게까지 하던데.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네. 그 녹취록에 나오는 윤석열 죽어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윤석열 그 검사장인가 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되고 네. 판사들이 네. 그때 뭡니까 그 우리 박근혜 정권 때 그 사법 그 농단이라 그랬죠. 예, 사법농단이라 그랬죠. 그 사건으로 줄줄이 판사들을 그렇죠. 구속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조국 이 추미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사법 살인에 대한 뭐 그때 위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막상 영장 청구가 법원으로 들어가면 네. 판사들이 앙심이 있어서 아. 윤석열을 죽일 거다. 아. 이 얘기거든요. 아, 그런 얘기. 근데 요거를 대장동으로 싹 갖다다가 그냥 덮어 씌우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은 이거 턱도 없는 얘기인데 네. 일반 국민들은 거기까지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아. 그다음 그런 일반 국민도 아니라 그냥 봤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판넬까지 들고 들어와서 그렇죠.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냥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네. 네. 뭔가 있나 보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관심도라든가 이해도가 아직은 좀 부족한 사람들을 후려치기 위한 네. 수법이죠. 후려치기 수법이다. 일부는 먹힐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쓸어내느라고 저희들이 좀 바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반격을 했는데 네. 이재명 게이트는 어떤 맥락인가요, 이게 지금? 그거는 솔직히 그 뜻은 모르겠어요. 요게 그 등장하는 녹취록의 앞뒤의 맥락은 뭐냐면 네. 이제 이재명 저 지사가 무죄 판결을 그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김만배가 네. 재판에 대한 로비 이건 뭐 의혹입니다만 네. 등등 해가지고 현금을 네. 대출금을 가지고 현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같은 동업자잖아요. 네. 그렇게 현금 많이 쓰면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그래. 요 현금은 내가 아껴 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른 이권 사업 그쪽으로 신경 써서 돈을 많이 땡기자. 네. 근데 점점점점 하면서 근데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좀 이 사업 좀 어려움이 많아. 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을 뱉은 거는 김만배 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만배 씨는 지금 구치소 안에 앉아서 지금 수행 중이시고. 수행 중. 네. 예. 요 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거는 그 게이트라는 게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서 권순일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고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게이트라고 한 거다. 아, 그런 걸 게이트라고 하지는 않는데 보통. 아니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네. 또 의원은 이때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은 네. 대장동의 그 범인들이 그 범행 현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못하도록 게이트 그 키핑을 문을 막은 게이트 키핑의 그 게이트다. 이런 네.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막상 말씀을 하신 장본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게임하는 쪽에다가 네. 네. 이 게이트라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뭐 그 스타의 이 게이트 쫄딱 망하는 그 게이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게이트라는 게 그 게이트 키퍼는 일본말로 기도 있잖아요. 기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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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기. 삐끼, 기도. 네. 네. 그래서 그런 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중입니다. 근데 어제 우상호 본부장은 그 게이트 키퍼의 그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그건 네. 농담이다. 그 해명은 농담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순전히 농담이었다라고 또 말을. 근데 더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그 충분한 그 캠프의 그 조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토론 때 뭐라 그랬냐면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나오냐? 네. 그렇죠.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있는지도. 허위사실 하지 마라! 네. 맞아요. 라고 했거든요. 네.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몰랐던 그래서 거죠. 끝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여기 있어요. 올려서 올려드렸죠. 모르시는 것 그랬더니 같은데. 급 당황하면서 네. 그 게이트라는 거는 없다고 해놓고는 네. 나오니까 그거는 재판을 뜻하는 거다 또는 범죄를 막는 게이트를 뜻하는 거다 하는데 뒤늦게. 보통은 워터게이트부터 최순실 게이트까지 그럼요. 그렇죠. 게이트가 대형 비리 그 의혹을 이름이 말하는 붙어 거죠. 있는 사람의 네. 비리를 뜻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 절대 다수의 상식적인 의견을 굳이 외면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우주어를 가지고 그렇죠. 해석을 하려는 이거에 대해서 네, 네. 예, 네. 판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대장동 의혹에서 이제 왜 그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많죠. 그쪽에서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 뭐 대법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지목됐던 조재현 대법관이 오늘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오후에. 예.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이분 저분 그분들은 다 정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분 그러면은 네, 네. 그 자기보다 윗사람, 윗사람. 그 사람의 네. 높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라는 표현은 녹취록상에서는 딱 2번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녹취록과 무관하게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말을 이제 기자들하고 할 때 그렇죠. 한번 네. 했죠. 써요. 네. 네. 그래서 녹취록 장 내에 그분 2개, 네. 장 외에 그분 하나. 네. 요게 3개가 네.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이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핵심만 하면 네. 녹취록 내에 나오는 일단 첫 번째 그분은 네. 우선 천화동인 화천대유에서 네. 이게 이거 천화동 4천억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1,500억 정도의 이익이 들어간 천화동인 1호. 네. 이분의 주인이 그분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라고 네. 한 거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딸이 유학 갔다 온 딸이 살게끔 50억짜리 빌라, 사실은 네. 65억짜리 빌라인데 네. 이걸 하는데 그분은 법원의 처장이어서 네. 재판에는 안 들어갔는데 모든 것을 다 해줬다. 아, 그래서 네. 그분한테 이름은 내 마누라 이름이나 내 이름으로 해서 네. 바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내가 빌라를 해드리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요때 그분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요때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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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분이 누구냐는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그렇죠. 천화동인의 그 명목상 주인은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주인은 하나는 유동규 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그 이한성 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성은 위로 가면 이화영 네. 그리고 이화영은 좀 위험한데 이해찬 네. 아. 이렇게 계열은- 측근들로 연결되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것이 이한성으로 이름되어 있는 돼 있는 것은 그 의원 또는 거기에 정치적인 보스 아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썰이 있었던 거고요. 네. 네. 그다음 요게 그러면 700억 내지는 7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이한성 명의의 천화동인 절반 네. 요거에 따른 그분인 거고요. 네. 아. 다른 그분은 우선은 700억을 받겠다고 유동규가 그분의 일로 용의자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김만배한테 유동규는 5살인가 밑에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형이었죠. 네. 내가 네. 우리 배 기자님 보고 그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아우님 뭐 그렇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김만배가 그건 그분 거야라고 했을 때는 유동규일 것이는 수는 없다. 그리고 유동규 녹취록에도 보면 예.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형하게다가는 유동규에 대해서는 막 반말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반말하는 자리에서 그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아닐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한성 보좌관과 이화영, 이해찬 그리고 이쪽에는 유동규 둘 다와 공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일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아니냐라는 아. 의혹이 있다.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긴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법원에서 말한 그분은 이 김만배 씨가 나는 그분의 지침을 따라서 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명확하게 이재명 그건 명확하게 이재명이죠. 시장이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김만배는 그 분이라고 그리고- 부르는구나. 그렇죠. 어느 습관이 그렇구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그렇죠. 역시 대장동 아, 일타강사가 일타강사 났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자금, 대장동 네. 의혹에서 전현직 의원들 선거 자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2억이 뭐 실세 의원한테 갔다. 1억이 전직 의원한테 갔다 했는데 그 이름도 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자기들은 관련 없다고 했긴 했지만 진술을 했는데 남욱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4달 동안 수사를 안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돈을 줬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네. 저는 우선 팩트와 네. 의혹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팩트는 남욱이 진술을 하는데 그게 검찰에서 진술을 해요. 네. 뭐라고 진술을 하느냐? 2014년 1월경에 네. 서초의 동에 있는 부산 복집에서 복집이요 네. 이번에도. 복집에. 예. 그래서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거기 만난 자리에서
쇼핑백에 네. 2억 원을 남욱이 마련을 해와서 그렇죠. 그 돈을 김만배한테 줬는데 김만배가 가져갔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배성준. 예. 배성준 기자였죠. 기자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요 배성준 기자가 그 자기 처갓집이 아마 부자인 모양이에요. 네. 그 자기 부인한테 돈 급전 땡겨 와가지고 2억 원을 만들어서 쇼핑백으로 갖다 줬고 네. 그 돈을 김만배가 들고 갔다. 예. 요건 팩트 거의 예. 확인되는 팩트고요. 그리고 김만배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네. 그 돈을 김태년 의원 보좌관 네. 이제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전달했다. 김태년 의원 성남의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김만배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네. 남욱이 진술한 거. 그러니까 이제 카드라인데 모든 정황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있었고. 부산복집이 김만배의 단골이었던 거는 확인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배성준 기자가 2억을 만들어서 준 거는 배성준 기자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빌려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확인이 안 되는 거는 김만배가 들고 갔는데 이거를 전달했냐 안 했냐. 네. 그리고 김만배는 네. 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냐 안 하냐. 네.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인데 네. 요거를 수사를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죠. 있죠. 그렇죠. 그다음 또 다른 1억 원은 뭐냐. 뭐 어차피 오늘 왔으니까 뭐 네. 깎게요. 네. 이제 이화영 의원인데 네. 또 이화영 의원이네요. 예, 예. 네. 1억 원을 그때 이화영 의원은 2014년 2016년 총선이죠. 네. 총선을 앞두고 그건 2015년인가 그런데 이화영 의원이 강원도 동해 삼척 네. 네. 의 지역 출신이에요. 네. 거기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특정 종교 네. 종교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종교에서 이화영 의원한테 몰표를 몰아주려면 1억 원이 필요한다 그런다. 그래서 그 종교 단체에 1억을 예. 남욱이 김만배한테 주니까 역시 김만배가 역시 특정 종교한테 1억을 준 거를 잘 전달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2억 원, 1억 원이 네. 부산복집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배성준, 김만배, 남욱 이렇게 하면서 한쪽은 김태년, 한쪽은 이화영 의원 쪽으로 갔다. 네. 아하. 총선 직전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욱이 진술했다라고 남욱의 따옴표로 전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네. 예. 저는 그 돈이 김만배가 실제 가져갔는지, 김태년 의원한테 진짜 줬는지, 네. 받았는지, 그걸 선거 자금으로 잘 썼는지, 아니면 잡섰는지 난 모르죠. 근데 남욱이 진술은 그렇게 얘기한 그렇다, 건 네. 사실이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 나머지 의혹은 누가 밝혀야 된다? 검찰이 밝혀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렇죠. 이걸 안 한단 말씀이죠. 네. 그걸 안 하면서 원희룡을 고발만 하고 있어요. 네. 그분 근처로만 가면 검찰의 수사가 다 중단이 없어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참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다 해봐서 치적도 남기고 잘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했을 때 보면 대장동도 의혹, 백현동도 의혹, 성남 FC도 의혹, 뭐 버카 문제 줄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정을 잘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공약 이행률을 뭐 90몇 %라고 했는데 그 집계한 주체가 누구냐면 성남시청에서 집계한 거예요. 시청에서. 시민단체에서 집계한 건 67%인가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스로 자화자찬으로 뽑은 통계를 네. 지금 대선 공약에서. 현수막에까지 걸고 있는 저도 좀 저런 거 배워야 되는 건가? 도지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달성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예. 달성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걸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신빙성이 있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거를 집계를 해줘야 되는 거지. 네. 네.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 기준으로 네. 다 90몇 % 했다고 스스로 네. 자기가 채점해서 자기가 점수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대장동도 했다 그러지만 그 이익이 다 저기 김만배 일파한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최대의 업적을 왜 갑자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붙이나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이 부인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아니
도지사들 부인이 그렇게 법카 쓰고 의전 받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 두는 거 불법, 네. 카드 쓰는 거 불법, 예. 네. 관용차 쓰는 거 불법, 예. 다 불법입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지사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인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요. 아, 한 푼도 땡겨 쓰거나 네. 관용차를 쓰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무슨 수발을 들 수 있는 비서를 공무원이 가서 하거나 일체 없습니다. 아. 그렇죠. 하는 순간 네. 그거는 시민단체의 비판 정도뿐만 아니라 네. 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의원, 도의원 그 하에서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법대로 원칙대로 감시당한 것도 있고 네. 시민단체가 맨날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네. 카드 어디 쓴 거 네. 매번 정보 청구를 하게 늘 공개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이재명 시장이 네. 전부 공무원들을 자기 측근들로 하고 의회는 전부 매수해서 자기 민주당 절대 다수로 만들고 경기도로 가서도 저기 몇십 명이 전부 경기도 의원인 네.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렇죠. 절대 부패한다. 예. 네. 플러스 견제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작심하고 아수라한 것을 만들려고 네. 예. 저거를 해먹으려고 마음먹은 그 조폭과 세금 도둑들이 달라드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뭐 법카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전 도지사 입장에서는 아 저런 식으로도 운영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네. 깜놀이고요. 네. 대신 저게 어떻게 얽혀져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그 문틈으로 꼬리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몸통이 아, 바로 그냥 한눈에 감이 들어오죠. 하기야 그 법카까지도 그 왜냐 우리는 늘 우리가 통솔하는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네. 감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런 게 삐져나와 있으면 저 몸통은 뭐다. 그렇죠. 아이 착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저희도 법카를 좀 부적절한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끔 하는데 저렇게 법카를 바꿔치기 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야 저거 보면 나머지 도종에서는 어떤 방식이 쓰였을까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 모든 방법 다 하고 최후의 노하우까지 땡긴 게 법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만일 저런 분이 그렇죠. 국정을 법카 하면 카드 바꿔치기 하려면은 네. 저녁에 쓸 때도 주변에 그거 다 전담해야 되고요. 네. 네. 다음 날 점심 때 맞춰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또 비밀이 안 새 나가게 또 관리하고 그러니까요. 과일 가게, 정육점, 맛집 그러니까요. 다 하고 그다음 가서 저 경기도청에 약국 가서 호르몬제 가서 다 하고 이거 입맛 관라면요. 그래서 전담 비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전담 비서로는 부족해서 거기다가 공익 제보자까지 보조 사수로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 붙었죠. 노비, 음. 예, 현대판 관 노비를 붙인 거, 아니 사노비를 붙인 거죠. 그렇죠. 예, 아, 지사한테는 관노비고 네. 김혜경 씨한테는 사노비죠. 참. 아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 진짜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예.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텔레그램, 너무 심하니까. 예, 부담. 텔레그램 다 다운 받아놓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이라는 것도 참 수법이더라고요. 그건 다 지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만 딱 소통하고 했는데 이분이 지울까봐 미리 화면 이제 다 화면을 갖고 캡처를 있었던 해놓은 거죠. 네. 참. 네, 그럼 이제 우리- 단일화 얘기를 한번 가보시죠. 이제 그 국민들 최대 관심사가 중에 하나가 단일화였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철회해버리면서 결렬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뭔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 결렬이 되는데 왜 결렬되는 겁니까? 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 후보하고 윤 후보가 통화도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통화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결렬돼 버렸단 말이에요. 원인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나 우리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는 공식 책임자이고 네. 다른 일들에 대해서 워낙 바쁘기도 하고 네. 비상 상태 네. 5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문 닫아 걸고 해야 되는 얘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해요. 예, 예. 그리고 관여할 것도 아니면서 괜히 알고 있으면 괜히 와서 입이 간지러울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걸 기자들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관여 안 한다라는 걸 기자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네.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네, 네. 그래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건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큰 흐름이 그 좀 불행한 그 유세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아마 빈소에서 잠깐 만남이 있었고 아마 그 중간에 좀 대리인을 얘기하는 접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아마 정밀하게 좀 안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라인들이 워낙 스스로 거기에 한편으로는 절박하고 한편으로는 또 공을 세우고 싶은 분들이 예, 그렇죠. 워낙 많이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라인만 해도 최소한 이 이상의 라인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그게 같아요. 오히려 혼선을 일으킨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여러 라인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느 게 진짜인지 또는 이 라인이 아닌 또 다른 분들이 예, 좀 모욕을 주는 이야기들도 과연 이게 뭔지 나를 상대로 작전을 하는 건지 진심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반신반의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기자회견 하는 날 아마 오전에 통화를 서로 하신 모양이에요. 먼저 전화 걸고 못 받았다가 다시 콜백해가지고 통화를 하신 모양인데 아마 본인끼리 해야 될 이야기 또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나 절차나 어떤 완전 이건 누구를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게 의견이 완전히 일치돼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상태로 통화가 좀 끝났나 봐요.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후를 통해서는 이건 결렬이구나라고 일단 단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사실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결렬이 일단 되니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지율이 워낙 박빙의 승부라는 것도 있고 압도적으로 벌려야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 내지는 그 안에 또 흉악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좀 수를 쓰는 거를 원점 봉쇄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180석 민주당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편가르기 극심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오의 감정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선거가 이기면 그것으로서 모든 경쟁과 어떤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끝난 거고 그 이후에는 민주당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국민통합의 대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까이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적인 협력은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결렬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두 함께 간다. 그냥 깨진 게 오히려 잘 됐다. 뭐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잘 잘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배제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정말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 하나도 그리고 길가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함께 가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저는 한 국가를 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주 커다란 원팀을 만드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나 일부 인사들이 자꾸 안철수 후보를 지금도 비판하고 때로는 또 조롱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모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 그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만나게 되면 제가 뭐 깊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쇼츠 찍을 때는 쇼츠 영상 찍을 때는 그러니까요. 단일화 얘기도 많이 서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선거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요새 뭐 흑산도 가 계시고 해가지고 뵙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민감하고 또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 쓴소리일수록 직접 만나서 한다. 또 해야 받아들이는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워낙 쿵짝이 잘 맞으시니까 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윤 후보가 그래도 단일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전격적으로 안 후보를 찾아가든 아니 어떤 뭐 방식이든 간에 다시 단일화 재추진하는 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우리 윤 후보님의 선거 캠프에 제가 공식 어떤 거의 뭐 최고 책임자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후보님께 저희들이 다 후보님께서 결단 내지는 풀어나가실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님의 위임이 있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일부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그래도 그동안에는 뭐 적으면 4%, 많으면 7, 8%까지 이기는 조사가 많았는데 이 단일화 결렬 이후에 나온 조사를 보면 뭐 거의 붙거나 아니면 1, 2% 차이 이렇게 막 확 좁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 이 추세로 가다 보면 단일화가 더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낯빛이 금방 어두워지십니다. 뭐 전달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저기 이 원 본부장님의 본업 이제 그렇지. 정책 만드시는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결국은 대선 캠프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말하자면 정책 공장이잖아요. 그걸 만들고 다듬고 알리고 그러는 건데 공약집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예. 아니요, 다 만들어져 다 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예. 네, 민주당보다 이틀 뒤에 내려고요. 아, 왜요? 네. 답을 민주당이 어제 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하도 말 바꾸기를 잘하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걸 확인하고 저희 내려고요. 그러면 뭐 내일쯤 나오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매번 그러긴 했지만 공약집도 한번 못 보고 대선 치르나 이런 또 걱정도 있었어요. 실무자들이 하도 빨리 내려고 그래서 상대를 보고 설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긴 말씀하신 이틀 대로 뒤에 내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공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바꿨다가 또 다음날 가면 또 이렇게 똑같이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혹시 공약집 회수하고 또 내는 거 아니겠죠? 2탄으로.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경제를 잘 모른다. 그리고 정책을 잘 모른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정치 신인이고 급하게 정치판에 들어서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본부장님께서 가까이서 보신 바로는 윤석열 후보의 경제관 또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우선 학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요. 네. 학습 능력이 빠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세요. 자기가 소화될 때까지 하지. 자기가 어설프게 알면서 형식적으로 남이 써준 걸 읽거나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네. 이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디테일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거나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아는 척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 뭔가 다른 후보를 보고 말씀하시는 다른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니,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바꿔야 되겠다. 좋아요. 근데 국가부채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 몇 %가 적정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다. 여부도 밝혀라. 이러다가 다른 나라들도 결국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60% 넘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 곧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백은 교수한테 수제자가 돼서 아니 이한주 경기원장만 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뭐 지금 뭐 누굽니까 저 하준경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 상식적인 경제학에 가까운 분이고 주류 경제학을 배운 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막판이 되고 토론장이 되니까 가장 깊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거, 입력이 돼 있는 것부터 튀어나오는데 나는 하준경이 튀어나올까봐 상당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최백은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은 찍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돈은 찍어서 부채를 화폐화하면 되는구나. 이런 경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내세운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스스로 한 방에 무너뜨린 게 기축통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막 하다가 그게 공격받으면 또 요 말로 갔다가 그게 또 공격받으면 다른 말로 가고 이거 보면은 이분은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나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구나. 이런 그러니까 말로 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디테일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보다는 정직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모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고 거기에서 그래도 생판 모르면 안 되니까 진짜 대통령만이 중심 잡고 해야 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것을 논의를 하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도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겸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네. 진짜 실력과 실용을 중시하는 이 길은 사는 길이고 넓은 길일 거고요. 네. 만약에 워낙 저 엉터리를 상대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붙어가지고 네. 이제 야, 이 정도면 나보다 아는 사람 없어.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와 보고서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가서 귀에 쏙쏙 들어가고 혀에 감기는 말로 탁탁 갖다 바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설프게 이거를 아는 걸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로서 이거를 덮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말을 덮는 사기꾼뿐만 아니라 힘으로 말을 덮는 권력자의 길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정말 우리 그 국민들 앞에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겸허하고 네. 배우는 자세. 그리고 대통령은 디테일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디테일들을 연결하고 꿰는 네. 그 철학과 네. 여기에 대해서 권한 위임을 네. 잘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의 리더십 네. 이걸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안 되면 저도 나중에 책임지고 욕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주기를 바라고 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하다가 이제 좀 난처한 질문,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디테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그게 얘기해 버리는 좋아요. 게 정말 예. 아리백도 아리백이 뭐죠? 그치. 말씀을 예, 예. 해주시고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랄까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냥 아니, 그런 그렇게 생각이 하고 들게 하더라고요. 거꾸로 한 발 더 나가면 네. 혹시 제가 네. 법률 용어나 예. 이 그 전문 수사 용어 얘기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네. 대통령이 알아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 번 매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책본부장으로서 그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동산, 재정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예. 뭔가 딱 윤석열 표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내놓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네. 하나는 부동산과 뭐 우리 증시와 현재 어떤 이 재정을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썼던 이런 부분들을 네. 제 국민들의 자산과 복지를 정상화하는 것 네. 이거고 두 번째는 성장 네. 이거를 디지털 또는 바이오 그리고 앞으로 뭐 자동차를 포함한 네. 미래의 신산업으로 제대로 기업의 활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네. 투자와 일자리 주도의 성장 네. 예.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 뭐 연금이 됐든 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됐든 아니면 탄소가 됐든 미래의 많은 대통령 수준의 아젠다들이 지금 막 밀려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예.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말로만 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명확한 포석을 까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어렵죠. 대통령이 될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현재를 교정하고 그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나누신다는 예. 말씀이신 네, 거죠.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상당히 그 경제학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그 뭐죠? 그 이론을 갖고 와서 이 국가가 주도해서 돈 퍼내서 돈 찍어서 그냥 막 나눠주는 식의 그걸로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겠죠, 물론. 소득도 성장을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매운맛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네. 소득도 단순히 임금 최저임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 기본소득으로 그래 돈을 다 준다는 뿌려주겠다는 거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직 있지도 않은 국가의 목돈 다 부동산 국토보유세를 걷어다가 이걸 네. 푼돈으로 뿌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매운맛 기본 소득주도 성장을 막고 네. 소득 굳이 주도보다 더 센 성장을 거거든요. 주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혁신 주도, 투자 주도, 네. 일자리 주도, 네. 인재 주도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 예. 성장의 결과가 소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의 결과를 재분배하는 게 소득인데 네. 이걸 앞으로 갖다 놓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소득은 미리 갖다 놓고 그럼요. 그걸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크게 틀면 네. 물통에 물이 찬다. 네. 물통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아.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토지 배당제 그것도 안 한다 하더니 공약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제는 이거더라고요. 국민 공론을 통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임기 내 하자는 건 아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저렇게 빠져나가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 게임 하다 보면 이게 그 도주기라 그러거든요. 네. 도주기. 도주기. 도주할 수 있는 기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기 참 이 고지고대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뒷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추진할 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도주기 중에 하나죠.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거는 너무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는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요.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간단한 거래의 상대방도 보일러 하나 고쳐도 말장난하는 사람 기사한테 우리가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자꾸 빵꾸나고 고장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예요, 그분은. 그럼요. 근데 이분도 그래요. 선물을 막 케이크 뭐 선물 이런 거 막 앞에 보여주고서 이거 집을라 그러면 당신 거 아니고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줄 줄 알았어. 진짜 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신뢰이고 사람과 사이에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과 신뢰와 이걸 통해서 거래와 경제 활동이 모두 가능한 건데 네.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할 줄 알았냐 이렇게 해서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은 네. 무신분립, 무신분립. 신뢰, 그렇죠. 신뢰를 운반하는 도구가 언어인데 네.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공약과 함께 지역 같이 좀 묶어서 얘기해 볼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복합 쇼핑몰. 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호남에 던진 공약인데 사실 야당이 호남에서 공약해도 별로 반응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게 대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이 나오면서 이게 논란의 소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대선의 이슈까지 돼버렸는데 호남에서 상당히 반응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 호남 분들이 그동안 이 민주당이 아성으로 장악해왔는데 지역 발전은 뭐가 됐느냐 이런 불만이 차 있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호남에서 이 뭔가 이 지지표를 얻어오는 도화제가 될 수 도화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진입구고요. 그래서 쇼핑몰 공약을 채택하는 데는 저희 정책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상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보면은 그걸 반대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튼 거기에 실태 조사를 다 해보고 그리고 그 호남 지역의 토호들 그다음 지역의 이권들 그다음 시민단체들 그다음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쭉 심지어는 뒤에 뭐 조폭들까지 연결되면서 어떤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 나아가서는 이번에 저 화정동 아파트 무너진 그렇게 해서 불량 레미콘 골재 납품하는 거 또 지난번에 저 철거할 때 5.18 관련 조폭 관련 여기에서 또 불법 하청 그 지역 내에만 들어가면 다른 지역 같으면은 이미 다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아파트 건설 또는 철거 하청 그다음에 심지어는 쇼핑몰 들어가는 이런 것도 그 지역 내에만 들어가면 튕겨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이미 잃었구나. 그리고 내기가 없는 미꾸라지 판에서 그쪽 정치인들이 스스로 너무나 권력화되어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구나. 지역 그러면 카르텔이 아주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저부터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앞으로 오늘도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화정동 아파트 특별팀 광주 가서 이제 그 불량 레미콘 골재부터 이제 조사하고 거기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서로 다 연결돼 있고 다 형님하고 조폭과 업자와 정치인들이 다 형님하고 하는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쉬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거는 본물이 터질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터질 본물에 대해서 수문을 열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문 여는 것 중에 우리가 이번에 결단을 내서 던진 게 쇼핑몰이고요. 그다음 이 아파트 불량 골재가 지역에서 납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특별팀으로 그 철거하려면 앞으로 3년 걸리거든요. 화정동 아파트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서울 20대 이쪽에서 민주당보다 윤 후보가
지지를 더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원래는 민주당이 강한 그 연령대와 지역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누적된 것 같아요. 불만이. 2030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이쪽에 대한 그 공약 카드 뭐가 있습니까? 이미 뭐 많이 나가 있죠. 네. 아파트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네. 뭐 병사 월급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지금 20대 30대들이 그 이후에 그 바로 위에 40대 50대에 대해 어떤 노무현 세대와 지금 서로 빠르게 가는 게 이게 그렇죠. 엄마 아빠 관계들이거든요. 네. 조국, 윤미향,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재명 이게 치명타. 그렇죠. 그 라인업이 20대 30대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렇죠. 라인업으로 지금 네. 민주당이 간 거예요. 네. 도저히 안 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입시와 취업에 대한 이 기회의 이 장에 대해서 운동권이 자기네들 내세워가지고 내로남불에다가 자기네끼리 해먹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 기회를 도둑 훔쳐갔다. 네. 기회에 대한 도둑, 내로남불 집단 이게 딱 그들에게 있는 그러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 이거는 이명박 탓이고 네. 전부 전두환 탓이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타령을 하고 네. 자기네가 사실 최루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예. 모든 것을 운동권의 이념 논리로 이걸 치부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속지가 않는 거죠. 그보다 네, 훨씬 네.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이 꼰대가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 그리고 꼰대 네. 내로남불 여기에 그렇죠.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또 획기적인 인기 공약을 하는 것보다도 네.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는 그와 다른 길을 가는 모습 네. 이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리하는 질문 네. 몇 가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왜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한 이후에 좀 약간 논란들이 일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 이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냥 원칙적으로 네. 그 법치를 정정당당하겠다 네. 하겠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적폐라는 말 쓴 적도 없고요. 네. 묻는 기자가 적폐가 나오면 수사할 거냐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네, 질문이 만약 저희 그거였죠. 같이 국회의원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적폐라는 말부터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아, 그렇죠. 이 정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네. 되는데 예.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 뜻은 네. 아니, 명백한 범죄를 어떻게 일부러 봐주라는 말이냐. 그렇죠. 그건 네.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 보복은 없다. 네. 기획 수사도 없다. 아. 근데 기획 그 먼지털이 앞에 이런 건 얘기를 나온다, 그죠? 먼저 했어야 되고 이미 질문에다가 프레임이 걸려 있는 걸 벗겨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직 정치적인 화법의 어떤 그 서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네. 기획적인 수사는 실제로 안 할 거고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화된 민주당 네. 을 이거는 정말 이건 청산해야 되는 거고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 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치를 하겠다. 아, 네, 협치를 네, 하겠다. 네, 네.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협치를 하겠다는 더 큰 통치 철학 하에 뭐 이게 앞으로 나오는 비리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사법이 따라가는 거죠. 네. 이 검찰 출신이니까 되자마자 저 사정 전국으로 공안 전국 사정 전국으로 몰고 갈 거다. 네, 그런 이거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캥기는 사람들 아, 캥기는 사람. 내지는 요새 네. 민주당에 입당한 조폭들이 네. 자꾸 조폭공화국과 검찰공화국을 자꾸 대비시키는데요. 아, 조폭과 네. 이재명화된 네. 세금 도둑들은 좀 긴장 좀 해야 될 거고요. 아,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네. 당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네. 정치보복은 이제는 영원히 네. 아. 이제는 추방돼야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유승민 의원까지 다 이제 그 선거운동에 들어오셔서 아이, 그럼요. 홍준표 의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원팀이 거의 바야흐로 됐는데 앞으로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뭔가 친화력, 포용력을 보여서 큰형 리더십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꽤 있어요. 윤 후보한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다 거기가 윤석열 후보보다 형님들이거든요. 형님들이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 원본 부장님 개인의 이제 정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생각해 볼 여가도 없었고요. 저는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하다는 생각 때문에 네. 모든 걸 뭐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모든 걸 던져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가 성공만 된다면 네. 그 다음에는 저는 백지 상태에서 네. 다시 이 풍운화가 돼야 되겠죠. 뭐. 아, 글쎄 안 그래도 이번에 종로 출마 얘기가 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결국 최재형 원장 쪽으로 갔는데 서운하시진 않으셨어요? 뭐 제가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역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하는 멘트 들어야 될 네. 것 같은데 어허.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이제 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들께 어떤 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빙입니다. 박빙이라는 게 이게 얇은 얼음이거든요. 네. 살얼음.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 수치만 보고 야,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정권 교체의 방해 세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만해지면 안 되고요. 이걸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한 표 한 표라도 한 표 때문에 이기고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끌어들이고 손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 이미 뭐 정당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야 다 그 주변에 와와거리고 우리 편뿐인 것 같지만 정말 뭐 사소한 거 하나 보고 순식간에 표를 반대로 찍거나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소한 몇십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표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몇십만 명의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함이 이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국민 앞에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자만이 이긴다. 이 점을 저도 명심하고 윤석열 후보는 더더욱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가야 되겠고요. 우리 지지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최후의 정말 선관위의 확정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한 표가 깎일 거냐 한 표가 더 올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윤 후보 못지않은 윤 후보 같은 내가 후보자가 됐다라는 한 표 한 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로 인해서 따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 압도적인 다수가 정권 교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원희룡 본부장님 모시면 항상 느끼는 건데 막 엄청난 에너지가 그렇죠. 느껴지고 근데 오늘은 그거에 더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진 절박함 그런 것까지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결과 잘못되면 예. 저는 드럼통가요. 드럼통. 드럼통이 뭡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뭐죠? 뭐죠?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원희룡 본부장님의 화끈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치구나. 감사합니다. 펀치. 네. 한번 해보세요.